오늘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사고방식과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비즈니스에서 얻은 경험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규모이며 아주 좁은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비즈니스는 동일한 주체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일사통만사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보면 미로만 가지를 알 수 있다 는 사고방식입니다. 아마도 초기 산업사회 이전까지는 사회현상이 단순하였기에 그런 말이 통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사회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말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개인이 맡은 직무들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한 가지 일을 잘한다고 하여 다른 일까지를 잘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오류로 나타나는 현혹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혹효과는 한 분야의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인사관리 문화 가운데 하위직의 일을 잘하면 상위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칭 기업 중심주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파악하기보다 기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직무 중심주의 문화에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직무의 수행 능력 여부를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위직에서 아무리 성과를 내어도 상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위직에 승진하려면 상위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을 잘하면 국가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저술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기에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얻는 경험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규모이며 아주 좁은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하나의 기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기업가가 되는 기질은 뛰어난 경제 분석자가 되는 기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루그먼은 기업가들이 어리석다거나 혹은 경제학자들이 특별히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100대 기업의 경영자들과 대표적인 경제학자 100명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경영자 그룹에서 가장 처지는 사람조차 경제학자 그룹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보다 눈에 띄게 빛이 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공한 기업가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가가 국가 전체를 더욱더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가들은 국가 경제를 감당하였을 때 비참하게 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큰 기업을 경영한 대표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현재 대통령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보면 기업가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해 모든 것을 이익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행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유권자들은 일사통만사통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에서 성공한 자는 국가의 지도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막연한 기대로 인한 선택 행위가 국가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일부 후보자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고 국가는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지난 10년간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경련해달라는 대로 세금 깎아줬는데 고용이 됐는가? 성장이 됐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0년에서 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민간에 채용 맡겼더니 대기업 6년간 25만 명 줄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일부 후보자는 일자리 증대를 제4차 산업으로 풀어가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불과 200만 개 정도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변화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정부 정책보다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에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 경제와 비즈니스는 동일한 주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분석에 필요한 사고방식과 기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다른 한쪽의 전문가가 되기는커녕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 성공한 기업가는 성공한 군사 전략가가 될 가능성보다 경제 전문가가 될 가능성은 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은 의사결정에 반영될 변수가 정부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게 되면 필연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민과도 난타전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마치 지금의 한국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는 지도자가 착각하는 사항은 다음 5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기업가는 무역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의 수입이므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수출품에서 얻은 달러는 한 국가 내수품이 다른 나라 수입품으로 전환돼 소비되는 각각의 달러와 일치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수출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공장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루그먼의 이 논리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외자 유치가 많아지면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이 어떤 국가를 제조 현장으로 이상적인 곳이라고 결정하고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짓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다면 과연 그 국가는 무역 흑자를 낼 것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대다수 기업가의 답은 예세라고 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자신의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많은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국가 경제 전반의 무역 흑자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가들은 외자 유치를 선호합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자본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자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자산을 습득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그 나라 안에서 더 많은 자산을 습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기업가는 국가 경제의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고용인을 가진 제너럴 모터스보다 200배가 넘는 1억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자의 말을 빌리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은 사람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미국 내 가장 큰 기업보다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로 보면
200대 1이라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 경제는 수천 수만 개의 완전히 개별적인 분야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밀 재배에 성공한 농부의 경험은 컴퓨터 산업에서 이용할 만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컴퓨터 산업에서의 경험은 레스토랑 체인점을 성공시키는 전략에 좋은 가이드가 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기업 전략과 국가 경제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해도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국가 경제 운영은 대체로 폐쇄형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민간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국가는 쓰레기를 제3국으로 보내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쓰레기 묻어야 할지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크루그먼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적용하는 일반 원칙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위대병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대통령은 기업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책 마지막 소제목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달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불가피하게 많은 문제들, 특히 돈이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기업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조언을 구해야 할 것과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감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가라도 국가 경제에 대해 조언할 때 조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루그먼이 말하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는 일개의 거대한 기업과는 다르다. 뛰어난 기업가가 되는 기질은 뛰어난 경제 분석가가 되는 기질과는 다르다.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얻은 경험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규모이며 아주 좁은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 경제는 특별한 전략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무조건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지만 국가는 이익 너머의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 경영 마인드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다스리려는 사람들은 시스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지 마라는 논지를 펼치면서 지금의 한국 상황을 예견한 듯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려는 지도자들이 빠지는 착각과 오류를 파헤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시스템의 속성과 시스템 사고에 대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스템이란 개념을 보다 깊게 이해하시면 사물을 보는 시각을 넓혀줄 것으로 생각되니 많은 시청 있으시기 바랍니다.